그 사실 우리가 여태 공부 얘기를 했는데 네. 그 공부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이분들의 공통점 혹시 아시나요? 아는 얼굴도 있고 덕후다. 덕후다. 덕후.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일단 누구죠? 일단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토니 스타크임? 외국인이다. 백인 남자. 이제 뭐 프로이트도 있고 저 오른쪽 아래는 마크 주커버그. 주커버그. 그 왼쪽에 누굽니까? 구글 글래스? 구글 창업자죠. 세르게이 브린. 이제 저분들 다 유대인이거든요. 아, 유대인. 유대인이 놀라운 게 이 전체 인구의 0.2%거든요. 근데 노벨상 역대 수상자의 23%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머리가 유대인. 있다. 네. 이 얘기 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IQ나 이런 거는 또 아니에요. 그냥 평균치예요. 근데 이분들의 그 뛰어남은 진짜 창의적 공부 방법, 가족적인 소통 중심. 분위기, 소통 중심.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능력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그 공부법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나요? 유대인에 대한 어떤가요? 뭐 그렇게 토론하면서 이제 네, 공부를 토론하면서 네, 맞죠? 맞아요. 토론식 공부법. 토론식 소통식 공부법 이런 게 또 뭐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가졌고 또 다음 장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영국에서 뭐 이런 식으로 토론식 수업을 하기도 하고 다음 장 또 주시면은 요즘 다음 장 주시겠어요? MIT에서 네. 미디어 랩이라고 뭐 이렇게 예술하는 분, 과학하는 분 이렇게 그냥 때로 그냥 집어 넣는데요. 네, 옛날 르네상스 메디치 가문 하듯이 집어 넣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그냥 막 또 미국 스타일로 헤이 뭐 존 뭐 이러면서 막 그냥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저런 방식 교육 공부법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저희 재단에서도 저런 거 많이 하고 있고 저런 걸 좀 확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미디어 랩. 맞아. 예. 또 다음으로 좀 속도를 내볼까요? 네, 속도를 내봅시다. 예, 아우 제가 좀 타이트할 것 같습니다, 조금. 영상. 뭡니까 이게? 네. 일단은 이게 다큐멘터리인데요. 네. 네. 굉장히 인상적인 다큐멘터리가 EBS에서 한번 나왔어요. 요즘 이거 좀 핫하더라고요. 예, 이게 서울대 A뿔의 조건인데. 야, 혹시 아세요? 보셨어요? 저 다는 못 봤는데 일부만 예. 봤는데요. 예. 야, 저게 정말 충격적인 다큐멘터리. 여기 더블 기침으로. 네, 약이 네. 갑니다. 약 효과가 네. 물 떨어져 가고 있어가지고. 혹시 여러분들도 아시나요? 이 사람이 메일 다 보내서 교수님 말하는 걸 암기했다? 예, 뭐 간단하게 줄여 말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A뿔 받는 학생들을 모아서 뭐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이 친구들의 특별한 공부법을 이제 좀 확산해서 네.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길러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했어요, 처음에. 근데 봤더니 공통적으로 모두가 수업을 전부 필기. 완벽하게 모든 말을. 그다음에 그 내용을 그대로 적으면은 이제 학점을 잘 받았군요.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이제 네. 그 주간에는 지금까지 모두 적어온 거 녹음했던 거를 계속 들으면서 완벽하게 암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시험지에 옮기면 A뿔을 받는답니다. 진짜 이게 근데 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못 하거든요. 근데 진짜 달달달달 외워서 그대로 써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긍정적인가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해외에서도 똑같이 실험을 해봤대요. 네. 어떤 학생들이 그 점수를 잘 받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예. 이 팀이. 이분. 예. 근데 다음 장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교수가 한 모든 내용을 시험지에 옮겨 적는 사람이 A뿔을 받아요. 네. 근데 해외는 그렇게 정형화된 정답을 적는 거는 안 좋다. 그래서 그 서울대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내 의견이 교수가 말한 것과 다를 때 시험지에 뭘 적을 것인가? 점수 잘 받는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은 전부 다 교수 의견을 적는다. 근데 외국 학생들은 전부 다 내 의견을 적는다. 그리고 실제로 내 의견을 적었을 때가 점수를 잘 준대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수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동양인, 한국인이 많대요, 저 학교도. 근데 한국 학생들은 항상 좋은 점수 못 받는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한국 학생이 와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한 내용 그대로 내가 시험지에 적었는데 왜 나를 B를 줬냐? 교수가 내가 한 걸 그대로 너는 했기 때문에 B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고하는 능력, 네가 스스로 뭔가를 문제를 만들어내고 맞추는 그런 능력을 원하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충성스러운 정답만 만들어내는 학생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좀 초점을 맞췄는데 물론 다 그렇진 않겠죠. 네. 서울대가. 근데 이제 명문대라는 것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저 다큐멘터리를 더 자극적으로 만든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좀 그런 게 예. 있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는데 너무 거기에만 초점을 맞춘 거라고 생각이 좀 돼요. 그러니까 아닌 부분도 분명히 큰데 맞아요. 그리고 또 과마다 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요.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공계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그냥 논리적으로 숫자로 그냥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내 의견이고 자시고 그냥 물론 풀이법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학생들마다 뭐 달라지고 하는 거야 당연히 있는데 근데 뭐 이게 뭐 내 의견이 뭐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문 맞아요. 자체가 그렇죠. 수학이나 물리가. 예. 그래서 뭐 아마 저기는 어떤 문과 쪽 주로 그런 이제 것 같아요.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저는 네. 이공계인데도 조금 공감은 되는 게 그 정답이 없습니다. 특히 양자역학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예. 그러니까 교수님은 문제를 내요. 답은 아무도 안 만들어요. 교수님들이요? 예. 교수님 답을 안 만듭니다. 우리 분야랑 또 다르네. 예. 그래서 문제를 냅니다. 답이 과연 몇 줄이 될지도 몰라요. 심지어 어떤 문제는 답이 한 4줄입니다. 답이 4줄인데 근데 이제 이거를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문제를 내고 이제 학생들이 푸는데 뭐 학생이 30명마다 답이 다 다릅니다. 네. 점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논리적으로 풀어나가고 중간에 뭐 계산 미스는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뭐 그리고 뭐 이제 조교를 설득해서 네.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이런 것도 또 넘어갈 수 있고. 네,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이제 학부 시험이 그렇진 않죠. 그렇죠? 예. 이분 전공 궤도입니다. 궤도입니다. 우주, 천문 예. 우주 궤도.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인문계인데 뭐 이렇게 막 외워서 이런 거에 불만이 많았어요. 도대체 경영의 정의를 쓰시오. 이건데 교수님이 말한 대로 적으면 A고 제가 지어서 말하면 C인 거예요. 저는 항상 그건 말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저도 의견을 항상, 적었는데 말이 네. 돼야지. 저도 항상- 외국 가도 C입니다. 진짜. 저도 항상 그게 좀 약간 불만이었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좀 생각이 나네요. 근데 저는 근데 저 외국 교수님이 되게 좋았던 게 네. 저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틀린 걸 적던 맞은 걸 적던 외국 학생들한테는 내가 내 의견을 적었을 때 좋은 점수를 받을 걸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내 의견을 개진하자. 근데 우리나라는 내 의견보다 교수님 의견. 그러니까 똑같은 사고를 하는 일률적인 대학생을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조금 아쉬움이 있었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이 뜻인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음악 들으면서 암기하거나 공부하면 다른 생각에 집중이 잘 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저는 음악 절대 안 들어요. 저도 절대 안 들어요. 네. 음악 들으면은 몸이 흔들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흥이 있어서. 제가 음악을 들으면 이 흔들어져서 이 집중력이 아예 안 들어요. 그쵸,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음악을 들으면 막 드라마를 막 상상하게 돼가지고. 우리 강성태 대표님 방송에서 결판이 났다. 그래요? 그래요? 이거 어떻게 결판이 났죠? 결판 어떻게 나? 결판 저 어떻게 잘 났습니까, 몰라요. 이거? 저는 그냥 누가 케이스를 하겠습니까? 얘기한 건데 네,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빚이 궁금합니다. 많았을 때 얼른 저희가 대답해주세요. 그 공신들이 한 지금까지 참여 공신 한 3,000명 돼요. 와. 그 중에 1,000명 대상으로 이제 네. 그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거를 지금 120개 아. 정도 분석한 게 있거든요. 근데 물론 안 듣는 경우가 네. 많은데 들은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듣는데 근데 듣는 저 말 딱 저 표현이에요. 이제 다른 것들이 다 차단되고 네. 근데 단 조건이 뭐냐면 이게 가사가 인지되면 안 돼요. 뭐 무슨 아이돌 뭐예요? 재미. 잘 후크송 같은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오빠가 좋은데 이런 거. 그런 노래가 존재한가요? 아이유 노래인 것 같은데요? 오빠 좋은데요. 오빠가 좋은데. 그런 나는요. 이거, 오빠가 좋은 걸 이건가? 되게 좋아하시네요. 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희. 약간 감성 발라드라든지 뭔가 가사가. 가사가 꽂히는 건 네. 아니다 오히려. 가사가 없구나. 왜냐면 결국 공부를 하는 게 소리 대부분 이런 언어적인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인간이 한 번에 언어적인 처리를 하나밖에 못 하거든요.
이게 인지된다는 이거 안 보는 뜻이 안 본다는 뜻이에요. 집중이 안 그래서 된다는 거죠. 들으면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클래식 음악 들으면 머리 좋아지고 뭐 집중에 도움되고 뭐 뇌파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그게 것들. 또 특별히 뭐 모차르트 효과라고 네, 맞아요. 그거랑 이제 뭐 있더라고요. 바로크 시대 음악을 들으면 좀 그것도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요. 실제로 공신들이 그런 음악을 많이 들었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뭐 간단한 앱을 하나 만들었어요. 오. 그 클래식 음악 듣는 그게 저작권이 되게 오래된 음악이라서 예. 없어요. 무료거든요. 아마 그 어느 정도 지나면은 자동으로 저작권이 없어져요. 네, 한 60년인가 그래요. 어.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뭐 만들었는데 뭐 다운 받으실 수 있고 근데 뭐 플레이어인데 다음 곡 전 곡 가는 버튼도 없어요. 아, 그냥 막 쭉 무작위로 듣는 되는 거. 거구나. 그냥 닥친 대로 그냥 공만 하라는 거죠. 뭐가 나오든 신경 쓰지 말아도. 네. 아, 그 목적이 확실한 앱이네요. 네, 좋네요. 아, 근데 그 모차르트 효과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모차르트 클래식인데 모차르트 음악 말고 다른 걸 틀면 또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돼 네, 있던데요. 딱 정해진 뭐 무슨 어쩌고 저쩌고 23번인가 네, 그러니까. 뭐랑 그런 식으로 그런 돼 거. 있더라고요. 모차르트 파워. 신기하네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우리나라 과학자께서 이제 또 보셨는데 우리 정대승 교수님 네. 카이스트 바이오 뇌공학과에 계시죠 지금. 뇌를 과학 콘서트의 굉장히, 저자이시기도 하시고. 과학 콘서트 저자이시고 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신데 네. 일단은 장기 기억 가능성을 50% 이하로 떨어뜨린다. 음악을 들으면. 예,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 안 듣는 것보다 오래 기억이 안 남는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이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 또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뭐 길 가다가도 공부하고 뭐 하다가도 공부하고 뭐 하다가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마인드 시프트라고 합니다. 마인드 시프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다음 네. 주제로 넘어갈 때 그 텀이 짧은 거예요. 시행 교시는 빵 터져. 보통 네. 그러니까 뭐 일반인과 천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일반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양이 포즈. 저분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정말 네.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네. 러시안 캐시 아닙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 지은 씨가 네. 일반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네. 때 국어 공부를 하다가 수학 문제집을 펴요. 바로 문제 풀릴까요? 안 풀리죠. 예. 국어 공부하다가 뇌가 다시 수학에 집중할 때까지 일반인이 한 23분 정도 시간이 걸린대요. 그렇게 많이 걸리구나. 예. 근데 유능하고 똑똑한 네. 사람일수록 짧답니다, 그게. 그 시간이 좀 예. 단축되는 그래서 것이 무슨 일을 막 하다가 다른 일 딱 넘어서 바로 하는 거야. 이 전환이 빠른 거죠, 마인드 시프트가. 예. 이거를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우리 정대승 교수님 말씀하셨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약간 창의성으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해요. 네. 처음에 나왔던. 네, 다음 주시면은요. 창의성은 무엇인가? 창의성 뭘까요? 창의성. 창의성은 예.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멘트를 해내는 바로 저 같은 사람. 진짜 창의적이신데요, 네. 지금 이 멘트가 창의적입니다. 네, 지금 멘트가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답을. 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창의성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하나 있죠. 애플 말씀. 애플. 구글? 구글. 네. 구글은 계속 고민했어요. 창의성 있는 인재를 어떻게 뽑을까? 생각해봐요. 면접을 봤는데 지은 씨가 들어왔어. 이 사람이 창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물어봐? 왜 이렇게 웃기지? 아버지 뭐 하시나?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주시면은 구글이 면접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면접까지 가는 절차를 저게 이제 캘리포니아의 네. 도로에 세워진 표지판입니다. 예, 저걸 해석을 하면은 이 오일러의 수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10자리 소수를 풀어라. 이거 암산으로는 안 풀리고 사실 오일러의 수라는 걸 이제 뭐 일부 코딩을 하던가 해가지고 네. 10자리 소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을 주시면 답입니다. 네, 7427466391.com 네. 저거를 와. 치면 새로운 페이지가 열립니다. 웬일이야. 이번엔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와, 이거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일부 해야 되고 아이디어도 좀 있어야 되는. 그렇게 몇 번의 문제를 풀면 갑자기 딱 링크가 뜹니다. 당신은 구글에 이력서를 보낼 자격이 있다. 야, 웬일이야. 네, 그리고
이메일 주소가 떠요. 거길로 이력을 보내면 당신은 구글에 최종 합격될 것이다. 한국에서 저거 하면 바로 커뮤니티에 소스 풀릴 것 같은데요? 그게 왜 안 되냐면 아니,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왜 저렇게 해서 뽑혔냐면은 네. 그러니까 의미가 있었냐면 표지판이건 인터넷 홈페이지 어디에도 구글의 구자도 없어요. 그냥 예. 딱 문제가 그러니까 있구나. 그냥 허공에 문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구글의 입사 시험이었다라는 게 있었으면 그렇죠. 엄청나게 난리가 앞으로 났겠죠. 근데 그냥 길거리에 뜬금없이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글은 창의성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뭔가 문제를 잘 풀고 이게 아닙니다. 문제도 창의적이지만 저걸 잘 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글이 찾았던 인재는 실행하고. 그러니까 저걸 보고 그러니까 풀려고 생각한 사람. 저걸 풀었던 안 풀었던 그냥 그 문제를 푸는 행위 자체가 재밌었던 거야.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저 문제가 있던 없던 간에 네. 나는 길 가다가 뭘 봤는데 다 거슬려. 풀어야 돼. 느낌상. 거기서 리워드가 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재밌어서 푼 거예요. 재밌어서.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면서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게 2004년에 구글이 썼던 채용 방식이에요. 네. 근데 웃긴 게 2004년에 저때 뽑혔던 직원들이 아직까지도 구글에서 가장 에이스예요. 예. 어떤 방식보다도 저렇게 했던. 그렇군요. 와. 예. 재밌는 네. 방법이다. 그래서 가장 창의적이었던 입사 시험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유명합니다. 저게. 예. 그렇구나. 신기하죠? 네, 네. 맞아요. 뭐 저거 외에도 또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은요. 예, 저 머시멜로 챌린지라고 이 머시멜로랑 스파게티 면, 그 다음에 뭐 끈, 테이프 이런 걸로 가장 높은 탑을 쌓는 거. 이거는 정말 아이스 브레이킹 같이 많이 하는 거거든요, 외국에서. 와, 이거 진짜 창의성 게임. 많이 해야겠다. 예. 그래서 이제 저거를 20분을 줘요. 20분 안에 가장 높이 쌓는 건데, 웃긴 게 뭐냐면 저건 이제 MBA 학생들도 있고, 뭐, 기업가들, CEO들도 있고, 그냥 대학원생들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유치원생도 있습니다. 재밌겠다. 저 중에서 누구보다도 유치원생보다 높이 쌓는 그룹이 없어요. 네. 머시멜로 챌린지의 가장 우수한 팀은 유치원생입니다. 그렇군요. 웃기죠? 재밌네요. 그러네요. 왜 그런가를 봤더니, 이제 다른 팀들, 특히 뭐 기업가들, 네. 일단 명함 돌립니다. 20분. 명함 돌리고 압수하고 우리 계획을 세워보자. 삼각형이 가장 안정적인 모양이다. 네. 어쩌고 하는 동안에 유치원생님 1층을 쌌습니다. 예. 그리고 2층을 쌌는데 무너져. 유치원생은 수정해서 다시 쌌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계획도 중요한데 네. 일단 시도하고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거가 뭐냐. 계획은 시작하기 전에 걸 계획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계획을 하고 실행한 네. 동안에 그 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게 맞아. 제일 좋은 계획이다. 맞아요. 아까 강성태 대표님이 예. 공부 방법 어떻게 아프리카 끄라고. 그죠? 일단 네 시작하고 꺼! 그래도 꺼보고. 공부가 안 막 되면 보지 마. 또 다른 해보고 네, 그래, 맞죠. 맞는 계속하는 말. 거죠. 약간 제 어떻게 스타일이네요. 생각하세요? 뭐 창의력에 대해서 네, 창의력에 대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 아니면 어떤 틀에 늘 박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병, 뭐 네. 물을 닮아가지고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이제 그것만 보는 거죠. 근데 유치원 애들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은 이거 되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틀에 잡혀 있는 게 그 아까 수학 문제 풀 때도 응용 문제 같은 거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막 불안해하고 조급하고 아까 그 얘기할 때 네네. 그러면 사람이 그 틀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맞네요. 맞아.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시험 볼 때 시간이 막 쫓기잖아요. 네. 그러면 단순 계산 문제는 오히려 되게 빨리 풀어 제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응용 문제는 그런 쫓기는 마음이면은 어떤 하나의 틀에서 벗어나질 못해가지고 새로운 접근법을 생각을 못해요. 시야가 되게 좁아지죠. 네. 네. 수학 같은 경우는 참. 맞아요. 네. 음. 그래서 저는 그 실제로 실험 결과도 많이 네. 있거든요. 일종의 뭐 그걸 멘탈셋이라고 하던데 네.
사람의 어떤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험 볼 때 좀 효과적으로 지금 여기 중고생이나 아니면 시험 보시는 분들 네. 이건 자기한테 맞을 수도 실제 해보시면 아실 텐데 어떻게 하냐면 보통 어려운 게 뒤쪽에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걸 순서를 바꿔서 푸는 거예요. 아. 왜냐면 처음에는 이제 내가 오늘 시험 보는 시간이 뭐 60분, 뭐 100분 뭐 이렇게 길게 남아 있으니까 좀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리저리 시도해보고 좀 더 넓게 폭넓게 사고할 수가 있는 거죠. 뒤로 가면은 뭐 앞장에 있는 거는 단순 계산, 그렇죠. 암산으로도 풀리는 막 이런 거니까. 그 이거는 막 오히려 쫓길 때 더 잘 풀려요. 맞아. 좋네요. 그러네요. 좋은 방식.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도 저는 실제로 수능 때도 뭐 이런 원리는 몰랐어요 그 당시. 근데 해보니까 저한테 맞아가지고 이걸 했고 뭐 되게 잘 맞았어요. 어려운 걸 먼저 해라. 쉬운 건 슬슬 풀릴 것이다. 근데 또 반대로 이런 친구들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먼저 만나면 네. 또 이렇게 착하고 여리고 지은 선생님 같으신 분들이 네. 네. 어려운 문제 먼저 딱 보면 이제 에구머이나 벌써 망한 거. 워밍업이야. 이미 네. 자신감 상실. 이런 생각.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게 너무 안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거는 멘붕이 안 있는 좋은 거고. 거죠. 자기 스타일을 찾아야겠네요. 네. 자기 스타일. 저는 빨리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빨리 풀고 먼저 엎드리는 사람이 승리자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먼저 엎드려야 된다. 그 강박관념. 틀려도 돼. 빨리 풀면 허세. 딱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놓고 점수 잘 받으면 아무도 최고. 신경 안 쓰. 아무래도 지금 저희끼리 그게 좀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빠르게 그냥 끝까지 풀고 모르면 바로 넘어가고 그냥.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모르는 것만 딱 풀고 이런 식으로 했었죠. 예. 아 근데 시간이 지금 많이 안 남아서 네, 네네. 그렇죠. 오늘 저희가 나머지 부분을 빨리 넘어가기 좀 애매한 게 왜냐면은 이게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패러데이 갈까요? 예 나중에 좀 다시 진행을 할게요. 저희가 또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와 네. 예, 박주인님께서 창의성에 대한 거는 언젠가 창의적인 특집 때 창의 특집 때 기대하세요. 예, 그러면은 쭉 넘겨주시고 아예 뒤쪽으로 좀 가주시죠. 그래서 그 우리 학생들 엎드려 있는 사진 쭉 넘겨주시고요. 세 장만 넘기면 예. 돼요. 그렇지. 이게 한국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넘겨주시면은 쭉 넘겨주세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굉장히 우수하다. 어디 가든 OECD 1등, 2등이다. 그러나 제일 못하는 거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예, 동영상 업로드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나를 표현하고 뭔가 내가 뭐 잘하는 걸 하고 재밌어 하고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켜서 하는 건 잘하는데 네. 내가 원해서 하는 걸 잘 못하는 거죠. 그쵸, 그건 확연하게 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똑똑한 애들만 공부해라. 사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도 저렇게 똑똑한 학생들만 과학해라. 멍청한 애들은 어차피 과학 해봤자 안 된다. 할 필요 없다. 너희는 네. 과학을 하지 마라. 오히려 해가 된다. 왜 자꾸 나한테 하는 그래서 얘기야? 넘겨주시면은 네. 저런 평범한 학생들, 네. 제가 좀 힘들어 보이는 학생들이라고 북한 학생 넣었는데, 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정말 과학은 똑똑한 애들만 해야 되는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야말로 북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고, 저 모두 동의하죠. 왜 과학을 똑똑한 아이들만 해야 되는가? 네. 그렇지 않다. 이거에 대한 제가 명료한 답을 오늘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네. 예, 넘겨주세요. 천재들입니다. 뉴턴, 아인슈타인. 이분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죠. 할 말이 없다. 예, 할 말이 없다. 당연히 과학을 했죠. 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분이 계세요. 예, 마이클 페러데이라는 과학자입니다. 영국이 가장 사랑하는 실험 물리학자고요. 영국 지폐에도 그려져 있는. 예. 네. 영국인들이 뽑는 가장 우수한 실험 물리학자예요. 그리고 정말 영국인들이 사랑하고. 근데 저분이 읽기 쓰기도 잘 못하던 바보입니다. 예. 오. 저분은 할렘가 아주 가난한 데서 태어났고 네. 그 10대 시절 대부분을 그 재본소에서 보냈습니다. 재본소 조수. 재본소 아시죠? 재본소. 네네네. 그 책을 받으면 복사본을 만들어서 새로 똑같이 재본을 해주는. 네. 근데 저 어린 시절 페러데이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재본된 책을 갖고 왔는데 주인이 아직 안 찾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밤새 그걸 읽는 거였어요. 웬일이야. 네, 그러다가 과학에 흥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넘겨주시면요. 네, 저분이 바로 전자기학의 아버지라 불리는데 전기라는 걸 처음 찾아낸 분입니다. 이 패러데이 법칙 있잖아요. 예. 저게 실제 그 로얄 인스티튜션에 있는 그 자기력을 전기력으로 바꾸는 장비인데요. 저걸 실험했어요, 실제로 저걸로. 그래서 전기라는 거. 지금 우리는 전기 없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전기를 처음 만드신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예. 대박이다. 그쵸? 짠하네요, 진짜. 예. 완전. 근데 저분이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다는 거. 이제 영국에서 저분한테 뭐 기사자기도 내리려고 했고, 네. 뭐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모든 걸 다 주고, 뭐 평생 연금 주고 하려고 했는데 다 거절했습니다. 왜냐면은 나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웬일이야. 자격이 없으니까 저한테는 그런 걸 권하지 말아 달라. 그리고 저분이 네. 어머. 넘겨주시면 겸손한 네, 얘기까지. 저분이 했던 유일한 게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게 이제 크리스마스 렉처라는 영국에서 네. 그 로얄 인스티튜션에서 했던 건데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들을 수 있는 강연을 열었어요. 멋있다. 주기적으로. 저기서 나는 아이들한테 과학을 알리는 거를 하게 해달라. 저거 말고는 다 거절했어요. 와, 멋있다, 와. 진짜. 예.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이해할 수 있는 과학 이야기를 저분은 평생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와. 네. 그래서 저기에 서는 게 지금의 현대 과학자들한테는 저 강단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영국에 가면. 저기에 서서 강연하는 게 가장 명예로운 일이고 저도 저기 서서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진짜요? 강연은 못했고 아무도 없어요. 저 때 강의 들었다는 분도 계시네요. 네, 관광을 가서 저는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저기서. 마치 강연을 하는 것처럼. 근데 의미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러네요. 저분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네. 명언이 많아요. 저 못 배운 분이. 네, 넘겨주시면은. 저 못 배운 분이 예. 아무리 값비싼 다이아몬드도 아주 싸구려 양초가 없으면 절대 빛날 수 없다. 와. 그러니까 지금 저 말이 뭐냐면은 네. 엄청난 천재들이 있습니다, 과학 쪽에. 네. 근데 자기같이 정말 못 배운 사람도 그 과학에는 기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재가 아니더라도 과학에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전기라는 거를 패러데이 이전에 수많은 천재들도 못 찾아냈습니다. 왜냐면은 이론적으로 계산이 안 됐거든. 패러데이는 10,000번을 실험했어요. 전기를 찾아내려고. 그러니까 100번 해도 안 되니까 천재들은 포기했죠. 근데 패러데이는 1000번 하고 안 되니까 10,000번을 하니까 결국 전기를 찾아낸 거죠. 무작정 부딪힌 거죠. 예, 무작정. 천재는 할 수 없는 가장 빠른 길을 저 사람은 걸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똑똑한 천재들만 과학을 가르친다고 하고 네. 지금 곽방을 보고 계시는 수많은 패러데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곽방을 보고 과학에 흥미를 느끼셔서 과학을 할 수 있는데 네. 만약에 과학에 대한 흥미를 못 느끼신다. 천재들만 과학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패러데이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예. 이 곽방을 하는 이유도 저희가 패러데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네.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네. 그리고 그 패러데이 중에 한 명이 저일 수도 있습니다. 와, 진짜. 예. 아, 뭐야. 그게 너무 멋있는 거. 저희 잡아주시겠어요? 네. 저희 잡아주세요. 예. 그건 어느덧 아닌 걸로 죄송합니다. 네, 중간에 좀 뛰어넘었지만 네. 네. 어느덧 방송 하다 보니 또 종료할 시간이 왔어요. 아 근데 오늘 오늘 근데 근데- 우리 강선재 대표님이 너무 재밌게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죄송해요. 저 먹기. 아니 근데 근데- 중간중간 너무 네. 재밌게 네. 진짜 아니요.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임팩트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뒷부분은 말도 못하고. 조근조근이 잘 설명도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내용이 알차요, 네. 정말. 정말 내용이 알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알찬 게 있었는데. 네. 그러게요. 중간에 아니, 농담. 예, 예. 아 근데 이거는 사실 또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언제든 또 얘기할 예, 수 예. 있으니까요. 네. 또 저희 또 하면 되니까. 맞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예. 또 한 말씀. 아,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아, 이렇게 재밌고 유익한 줄 몰랐어요. 대부분 모릅니다 아프리카 분들이 그러게요. 아무도 네. 모르죠. 아무나 모릅니다. 진짜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네. 이제 저희 강선재 대표님 방송에도 저희가 놀러 가서 네. 놀러 가서 오셔야죠. 과학 네. 과학 사랑을 전파하러.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준비되지 않고 이제 직설적으로 나오는 수많은 과학들, 네. 과학에 대한 애정들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네, 저도 한번 좀 놀러 가고 싶네요. 네. 네, 초대해 주세요. 꼭 오셔야 됩니다. 아, 근데 정말 전 너무 감동한 게 저도 오늘 컨디션 안 좋다고 걱정을 했는데 저보다 한 10배는 안 좋으신 것 네, 같아요. 컨디션이 되게 안 예, 좋으세요. 예, 예. 근데
말씀을 사실 계속 목 아플 때 해주시고. 말하는 게 진짜 맞아요. 어렵거든요. 힘들고, 예. 예, 근데 계속 하시는 거를 보고 이게 열정이다. 네. 예. 저는 계속 다음 또 해야겠다. 진짜 정말. 제 컨디션 할 때. 아 정말로 이게 진짜 저희가 날아다니실 수 예, 있고. 한 번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났어요? 네. 네. 아 예. 다음에 또 하면 네, 한 좋을 번의 것 같아요. 콜라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정말로 저희가 네, 꾸준히 네. 우리 공성태 대표님과 강정태 대표님과 공신 강성태 대표님과 죄송합니다. 제가 공신 당신 공성태 대표님과 제가 공신 강성태 대표님 하려다가 줄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재밌네요. 네. 안습 이후로 최대 그리고 줄임말. 제가 채팅 여기 채팅창에 계신 분들도 네. 진짜 정말 아프리카 TV의 희망을 보는 것 그쵸, 같습니다. 희망이죠. 그렇죠. 정말 완전. 저희는 저희 네. 방송 자부심이 아니라 저희 이제 시청자 자부심이 네. 있어요. 네. 다르지 않나요? 좀 채팅이. 제가 하는 방송보다도 더 그 정말 뭐랄까 식물 채팅방. 예, 저희는 네, 식물. 네, 네. 정말로 저희가 뭘 하든 사실 저희가 노잼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일부. 네. 근데 노잼일 때도 항상 감싸주십니다. 네, 그리고 막 채팅으로든 어떻게든 이제 커버를 쳐주시려고. 살려주려고 이거를. 네, 네. 야, 느껴져요, 저희는 진짜 느껴져요. 느껴요. 다 느낍니다. 저희가 말을 다 안 해서 그러는데. 예. 잘 만났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꼭 저희도 초대해 주시고 아, 오늘 예. 이렇게 아프신데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네요, 진짜. 네, 저희 뭐 이제 이만 시간이 다 돼서 예. 다음 특집 예고하고 네. 또 다음 주 주제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예. 다음 주 다음 주제 보여주세요. 주제 보여주시죠. 네. 독심. 독심술과 관련된 걸 풀 건데요. 그러니까 마음을 읽는 것. 네. 그러니까 뭐 거짓말 탐지기라던가. 실제 독심술도 한번 해볼 거죠. 그렇죠. 진짜요? 예,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진짜. 근데 이 부분에 네. 이제 예. 뇌공학을 전문하신 게스트를 또 모시고 예, 예. 그분이 기대됩니다. 나와가지고 또 네. 재밌을 겁니다. 기대하세요. 말씀 네. 또 나눠주실 네. 겁니다. 네, 관심법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저희 추천 잊지 마시고요. 즐겨찾기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 공신 강성태 네. 대표님과 함께한 방송 너무 네, 유익했습니다. 너무 유익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시 한번 당신 공성태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네. 네, 지금까지 고품격 과학방송 과학방TV였습니다. 지성로 출퇴근님 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출퇴근 감사해요. 안녕.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개인 방송 하시나요? 아니 뭐 어떡해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지 마. 누가 이런 말 해주나요? 그렇죠. 준비됐죠? 할수 있다! 5번 그런 반응 호두가다! 몰라요. 초대박! 호자가 아니라! 진짜 홍준기 닮았는데요.